처음에는 일부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지만 효험을 보고 난 뒤에 빠르고 폭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는 이것. 허리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될 뻔했던 한 미국인 남성이 이것 때문에 휠체어에서 일어나 일상생활까지 돌아가게 만든 이것.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밖에 안 걸리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실리콘밸리의 정점에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 모슈에이라입니다.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테크 업계에서는 제 이름을 아는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넷플릭스를 거쳐 최근에는 애플로 이직에 성공했고 제 연봉은 억대에 달합니다. 흔히 말하는 실리콘밸리의 성공 신화, 바로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제 하루는 스타벅스의 그란데 라떼로 시작됩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제 팀의 개발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고 저는 그들에게 하루의 전략을 제시하고 주요 기술 이슈를 함께 해결해 나갑니다. 점심은 회사가 제공하는 유기농 샐러드나 태국식 누들, 때로는 근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미팅을 겸해 먹기도 했죠. 퇴근 후에는 VC들과의 저녁 미팅이 이어집니다. 투자, 신사업, AI 기반 솔루션 논의 같은 단어들이 오가는 자리였고 저는 늘 중심에서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룬 삶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야경,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손에 들고 있는 싱글 몰트 위스키 한 잔, 그리고 SNS에 올라가는 그런 순간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제 피드에는 늘 미팅, 코드 리뷰, 하이테크 행사, 팀 리더로서의 포스가 넘치는 사진이 가득했고 좋아요는 수백 개씩 붙었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제이, 넌 진짜 다 가졌구나. 가족들도 제게 기대를 걸었고 저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저를 기술 전략가라 불렀고 후배들은 커리어 롤모델로 저를 언급했습니다.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제 발표를 듣기 위해 줄을 서는 일이 익숙했고 AI 콘퍼런스에선 발표 요청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렇게 정점이라는 단어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그 반짝이는 정점의 삶은 단 한 번의 사고로 무너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신호를 놓치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가 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자리에서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땐 병원의 하얀 천장이 보였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하자 등 뒤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허리와 척추에 큰 손상이 있다는 의사의 말은 마치 제 인생이 강제 종료된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의 진짜 의미를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던 수많은 동료들, 제 발표에 환호하던 청중들, 고속 성장하는 기술 세계 속에서의 흥분과 성취감, 그 모든 것이 병원 침대 위에서는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몸, 서 있을 수 없는 다리, 그리고 앞으로는 개발자로 계속 일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는 진단. 제이 모슈에이라는 이름 뒤에 붙어있던 그 모든 타이틀이 마치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기술과 돈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허리디스크, 추락의 시작.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팀 프로젝트 마감이 가까워졌고 저는 평소처럼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야근은 이제 일상이었고 저에게는 오히려 익숙한 루틴 중 하나였죠.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저는 노트북을 닫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순간 제 삶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달려든 신호 위반 차량이 제 운전석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몇 초간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구급대원들이 제 몸을 들것에 실어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고 그대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엑스레이와 MRI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일상적인 보행도 어려우실 겁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빨리요. 저는 침대 위에서 그 말을 듣고도 현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수술만 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는 말이 위안이 되어야 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수술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만 달러, 아니 그 이상. 저는 미국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개발자였지만 의료비 앞에서 그 연봉은 무의미한 숫자였습니다. 더구나 보험사에서는 기존 허리 질환과 업무 외 사고 등을 이유로 보상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오직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파산하든지 혹은 수술을 포기하고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가든지. 제 인생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저는 수술 없이 휠체어에 의지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걷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서서 이를 닦고 바지를 입고 신발을 신는 그 모든 사소한 일상조차 도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끊겼고 회사는 장기 병가를 권유했으며 프로젝트는 모두 다른 개발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커리어는 그렇게 서서히 제 손을 떠났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만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정말 이게 내 인생이야?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 물음은 대답이 없는 채 수십 번, 수백 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완벽했던 삶은 이제 과거형이었고 저는 낯선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낯선 치료, 뜻밖의 전환점. 그날도 병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 움직이지 않는 다리, 전화도 점점 줄어드는 지인들. 그때 조용히 제 병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팀 동료였던 박진우. 평소 말수가 적고 묵묵한 스타일이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침대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제이, 혹시 코리안타운에 있는 한의원 가볼 생각 있어요? 한의원? 저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몰랐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침, 뜸, 한약 저에겐 모두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서구식 의료 시스템에 좌절을 겪은 상태였습니다. 수술도 못하고 재활도 거부당한 저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지막 남은 한 줄기 희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진우의 차를 타고 LA 코리안타운에 있는 작은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간판은 한자로 되어 있었고 내부는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한의사가 제 맥을 짚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너지 흐름이 막혀 있군요. 침으로 열어봅시다.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바늘이라니, 게다가 몸에 찌른다니. 하지만 의외로 통증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바늘이 꽂히는 순간마다 무언가 안에서 탁 하고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뜸이 시작되었죠. 쑥을 말린 재료에서 나는 따뜻한 연기와 온기가 제 허리 주변에 스며들었고 눈을 감고 누워있는 동안 저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한 시간도 제대로 이어서 잠들지 못했던 제가 침 맞은 날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눈을 떴을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걷거나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미세한 신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주 한두 번씩 그 한의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는 처음엔 함께 다녔지만 이후엔 저 혼자도 익숙하게 다닐 수 있을 만큼 적응했습니다. 침 치료와 뜸, 그리고 한약을 병행하면서 저는 몸뿐 아니라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낯설고도 따뜻한 치료 방식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약의 힘, 기적이 시작되다. 침과 뜸 치료를 몇 주간 꾸준히 받으며 몸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을 무렵 한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한약을 병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침과 뜸은 기혈의 흐름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주지만 안에서부터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건 약재의 몫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속엔 약간의 거부감도 없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양의학에 익숙했던 저는 약하면 늘 하얀 알약이나 캡슐, 병에 담긴 액체약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짙은 갈색의 액체가 담긴 팩과 봉투에 담긴 작은 환약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약재들이 언급되었죠. 우슬, 당귀, 숙지황, 작약, 천궁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이 약은 허리 통증과 신경통에 좋습니다. 피를 보하고 순환을 도와주며 염증을 줄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루 2번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약 한 팩을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짙은 향이 코끝을 찔렀고 미지근한 액체가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는 그 순간 낯선 맛이 입안을 감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맛있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평소처럼 허리가 욱신거리거나 저릿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숨이 편안하게 쉬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처럼 허리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루 2번 한약을 챙겨 먹으며 저는 제 몸의 안쪽에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료를 마치고 한의원 문을 나서려다 문득 제가 휠체어를 끌고 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다리를 딛고 걷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몸이 스스로 기억을 되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해졌던 신경이 회복되고 순환이 좋아지며 근육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죠. 그 모든 변화가 시작된 건 바로 그 작고 따뜻한 한약 한 팩에서부터였습니다. 저는 비로소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치료가, 이 방식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 수 있다는 걸요. 단골이 되다. 몸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걸 실감하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치료 예약이 없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한약, 냄새와 함께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원장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몸이 이렇게까지 회복될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한의원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침과 뜸, 치료를 받고 회복된 근육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도 받았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오랜 친구처럼 대해주셨고 저는 점점 이곳에서 마음까지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원장님께서 새롭게 권유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과적으로 면역력을 끌어올릴 단계입니다. 몸이 외부 자극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삼을 함께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홍삼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제가 직접 먹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치료 과정을 통해 이미 깊은 신뢰가 생긴 상태였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추천해주신 홍삼 농축액을 구입해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입안에 퍼질 때 느껴졌던 진한 향과 깊은 맛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달지도 쓰지도 않은 묵직한 풍미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제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홍삼을 먹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더 가볍게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료실 침상에 앉아 홍삼차를 한 잔 마시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곳이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회복의 터전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꼈던 저에게 이 한의원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준 공간이었고 매주 이곳을 찾는 시간이 제 인생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걷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었고 이제는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단순히 몸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침, 뜸, 한약, 그리고 홍삼.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저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귀와 새로운 사명. 시간이 흐르며 제 몸은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혼자 몸을 일으키는 것도 버거웠던 제가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만큼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의사조차 놀라워할 정도로 빠른 회복 속도였고 무엇보다 고통 없이 허리를 곧게 펴고 걸을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켜고 코드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돌아왔고 집중력도 예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몇 가지 테스트 프로젝트를 완료한 후 소속된 팀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에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가 직접 복귀 일정을 조율하고 출근하자 모든 동료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제이, 진심으로 반가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회복한 거야?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침, 뜸, 한약, 그리고 홍삼 덕분이야. 사람들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한국 한의학의 효과와 회복 과정에 대해 설명하자 많은 동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의학이 이 정도 수준이었어? 라는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진짜 한국의 기술이야. 그 뿌리 깊은 전통과 현대적인 접근이 결합된 결과였어.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더 멀리 퍼졌습니다. 어느 날 한국의 유명 홍삼 브랜드에서 정식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메일 제목은 미국 내 홍삼 인식 개선 프로젝트 홍보대사 제안을 드립니다. 라는 문장이었고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들은 제 회복 이야기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고 제가 미국 내에서 홍삼과 한의학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제이 씨와 함께 미국에서 한국의 건강 솔루션을 소개하고 싶다며 홍삼 홍보대사 역할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경험이었고 수많은 미국인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메일에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홍삼을 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의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홍천으로 가다. 홍삼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정작 그 뿌리가 어디인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홍삼협회에서 정중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이 씨, 한국홍삼의 본고장인 강원도 홍천에 오셔서 직접 인삼의 모든 과정을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복한 이유를 따라가는 여정이라면 어디든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저는 다시 한번 낯선 땅에 대한 설렘과 감사함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 홍천. 첫인상은 맑고 청명한 공기였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들판 너머로 보이는 산맥은 마치 숨쉬는 생명체처럼 평온했습니다. 홍삼 농장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인삼밭과 농부들의 웃음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또 다른 손에는 6년근 인삼을 조심스럽게 다듬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단순한 농업 이상의 철학을 느꼈습니다. 이 인삼은 6년 동안 땅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보다 짧으면 약효가 부족하고 더 길면 지나치게 쓴맛이 강해지지요. 한 농부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6년 땅속 어둠 속에서 빛 한 줄기 없이 견뎌야 비로소 약이 되는 인삼의 삶. 어쩌면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이 바로 저만의 땅속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다시 걷고 웃고 일할 수 있게 된 지금 저는 다시 땅 위로 올라온 인삼처럼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된 존재였습니다. 홍천의 인삼밭을 걷다 보면 이 작고 평범한 식물이 얼마나 오랜 시간과 정성을 통해 홍삼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지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나아졌다는 사실은 제가 받은 치료가 단지 전통적인 시술이나 보조적인 민간요법이 아니라 수천 년을 살아남은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의학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저는 농부들과 함께 인삼을 수확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뿌리를 잡아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며 그 아래 숨어있던 생명을 마주한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아팠던 시간, 포기하고 싶었던 나날들,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2인 3.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홍천의 자연은 그 자체로 치료였습니다. 맑은 공기,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수천 년을 이어온 건강에 대한 지혜.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잠들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겠다. 홍삼을 알리고 한국의 한의학을 알리며 그 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저를 더 큰 여정으로 이끌게 됩니다. 희망의 전도사로. 이제 저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닙니다. 단지 코드를 짜고 프로젝트를 완수하던 삶을 넘어서 저는 지금 회복과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삶이 무너졌을 때 한국의 한의학은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마움을 단지 마음속에만 간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 내 홍삼 브랜드의 공식 홍보 담당자이자 한의학과 재활 경험을 나누는 일종의 희망의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한의학과 홍삼의 효과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유튜브에 짧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재활 전후의 상태 변화, 그리고 매일 꾸준히 복용한 홍삼과 침뜸 치료에 대한 경험을 정직하게 나누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반응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고, 지역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을 수락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미국 내 재활센터와 의료 관련 행사에서 초청 강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연장에서 말합니다. 제가 다시 걷게 된 건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전통과 지혜를 믿은 결과였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한국의 한의학과 홍삼이었습니다. 홍삼에 대한 제 경험을 말할 때면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홍천의 인삼밭에서 마주했던 6년근 홍삼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다듬던 농부들의 손길. 그 손길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치유의 의지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뿌리 하나가 전하는 에너지는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을요. 지금도 저는 꾸준히 홍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받은 광고 수익 일부는 미국의 재활 환자 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희망을 잃었던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 역시 누군가의 회복을 돕는 손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기적의 시작은 한국에서 온 검은 병 하나 바로 홍삼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기적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추가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애국의 맛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